취업의 화요일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열려라 취업문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궁금하면 그냥 무조건 두드려 보십시오. 저희들이 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려라 취업문!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전해주실 두 분의 전도사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영정 대표님, 그리고 네. 서비스평가원의 장양옥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자, 분이 이제 항상 너무 저는 이제 반가워서 한 분이 안 계시면 찾게 돼요. 다른 분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세트로 다니시잖아요. 세트. 네, 네. 오늘은 두 분께서 세트로 어떤 주제를 콤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 오늘 주제는 지난 첫 방송 때 저희가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죠. 스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자신의 취업 경쟁력 지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네. 오, 취업 경쟁력 지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분위기 띄워놨는데 갑자기 바로 어렵게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네.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취업 경쟁력 지수는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군에서 요구하는, 즉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에 대한 자신의 경쟁력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나 아니면 학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펙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군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 그에 맞는 자신의 역량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자 합니다. 네. 팍한이 안 오네. 저기 취업 경쟁력 들어도 지수. 뭔지. 우리 저 장 예. 실장님이 네. 그냥 쉽게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재건 씨 지난번 수업 때 네. 스펙에 대해서 기본 스펙이 학점이랑 영어라고 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맞아요.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스펙이 바로 감동 스펙이라고 했는데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 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너무 영어에만 올인하지 말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힘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상은 씨하고 재건 씨는 그럼 MC로서의 기본 스펙은 무엇이고 에이, 감동 스펙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고 참, 예. 네. 그래요. 또 이렇게 문제로 주어주시니까. 예. 저는 뭐 저기 일단 제가 목소리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뭐 이렇게 캐릭터라든가 네네. 어떤 재치, 네. 또 순발력, 그리고 또 네. 친화력 이런 거.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감동 스펙이 있다면은 네. 7년 동안 제가 또 이 객지 생활하면서 리포터를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7년 만에 이렇게 또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입성했다는 거. 네. 이런 게 저의 감동 스펙 이런 게 아닌가. 예, 재건 씨가 예.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대표님도 웃으시고, 저도 예. 웃음이 나서 죄송합니다. 왜요? 네, 고생하신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재건 씨는 뭐 잘생긴 외모 이런 거를 좀 주장하곤 했는데, 오늘은 어째. 아, 요즘 이제 말씀 그런 안 거 하시네요?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예, 그런 거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건 어필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은 요걸 잘해야 돼. 요거만 잘하면 스펙이- 돼요. 요거만. 네, 스펙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기본 스펙은 MC로서 준비하는 분이라면 방금 이야기한 모든 스펙이 누구나 다 준비하는 스펙이라서 네. 기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연합. 반면에 감동 스펙은 그 재건 씨가 말했듯이 말씀하는 부분이나 언어 표현력 그리고 재치, 리더십이 바로 감동 스펙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질이 좀 있죠, 상은 씨가 네, 봐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그냥 기본 스펙 갖추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취업 경쟁력 지수까지 우리가 좀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면 이건 또 너무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게 들거든요. 마음에 짐만 쌓여요. 네. 쌓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많은 구직자분들이 그런 기업의 요구에 대해서 소홀한 편이 현실입니다. 그 취업 경쟁력 지수는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구직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랬을 때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이고 또 갖춰야 될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바른 스펙 쌓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요, 사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굳이 사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랑 학점 생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힘들어요. 예,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요. 우리 장 실장님께 네. 좀 명확한 답변을 좀 구하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취업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 대입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요. 기업들이 과거처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족한 과목을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서 준비하듯이 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학원이나 이런 과외를 받는 것도
수도 있는 것이죠. 성원 씨랑 또 재권 씨는 네. 혹시 이런 깜짝이야. 학원이나 과외 수업 들으셨나요? 장 실장한테 넘기면 항상 질문으로 네. 돌아와요. 네. 네. 본인이 이제 좀 당황스러울 때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다 했죠. 우리 때는 정말로 그저 몰래 고가 과외도 막 이렇게 하고 네,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학원을 네. 가기 위해서 맞아요. 막 유명한 학원을 막 줄을 다 서서 찾아다니고 기다렸다가, 그랬어요. 예, 뭐 그렇게 쪽집게 특히 이런 말. 맞아요. 그때 유행된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내가 아우 참 아니 근데 이 취업 준비가 이렇게 대입 준비랑 비슷하게 이렇게 과열 현상으로 이게 가고 있는 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네네. 사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과거의 기업의 어떤 고성장기 때는 인재를 뽑아서 육성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2012년도만 들어서라도 기업의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외적인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또 최근에 북한 사태, 예. 올해 이제 총선도 있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기업의 앞날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기업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2012년도에 어떤 채용 계획이라든가 또 채용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다. 그래요. 이야기 네. 들어보면 사실 주위에 다 안타까워요. 예.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뽑지를 않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과거처럼 채용을 해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맞춤 인재를 뽑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기본 스펙뿐 아니라 감동 스펙을 하기 위해서 직무 교육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번엔 질문 안 하시네. 저 반사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네네. 네, 참 저희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 우리 취업 세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오죽하면은 네. 88만 원 세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혼자서 준비할 수 있다는 혼자서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영어 학점뿐만이 아니라 예. 그 기업의 세부적인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취업을 준비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원이나 뭐 취업 컨설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지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취업 경쟁력 지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업 경쟁 지수가 나오게 됐다.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어요. 네. 요즘 뭐 기본 스펙만 갖추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취업 경쟁력 지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우리 취업 이제 경쟁- 과외 받아야 됩니까 정말 이거? 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과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취업 경쟁 지수는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요? 2010년도에 개발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년간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 경영 기법을 배우게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또 접목해서 응용을 하게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곧 기업이고요. 또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점수화시키고 또 어필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컨설팅 할 때 활용이 되는 카노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응용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저 표 대표님은 진짜 무슨 저 경영 컨설팅의 장인, 네. 진짜 그 최고의 어떤 경제 오른 그런 분 같아요. 아, 네. 직접 만드셨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네. 그러면 저기 경영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네. 궁금한데요. 네. 그 취업 경영 지수는 이제 일본의 카노바 박사가 만든 상품 컨셉 개발 모델을 응용한 그 평가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있는 축이 X축이 퀄리티, 품질 수준이고요. 그리고 Y축이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서류 불합격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서류 합격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 축으로 된 게 기본 스펙, 베이직인데요. 기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고객은 만족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만 기본을 갖추었다라는 영역이죠. 그런 영역은 서류에서 분명히 합격을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면 서류에서조차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위쪽에 빨간색 선을 보시면 오른쪽에 면접 합격이고 왼쪽이 불합격입니다. 즉 네.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면접에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만 면접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기본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기본이라고 하는 영어 학점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조차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 감동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네. 대단한데요. 재밌는데 이거. 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영역에
우리 장 실장님이 예, 저는 어떻게, 예. 기본 스펙과 예. 그 감동 스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이 MC 경쟁력 지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질문으로 넘어왔어요. 네. 네, 이 저희에 대한 질문만 평가를 넘어가면-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예. 표가 이렇게 볼 때는 재밌는데 막상 이제 저희들 걸로 산출하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하면-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재건 씨는 어떤 쪽으로 가 있을까요? 이렇게 좌표에서. 네. 저는 아무래도 감동 스펙 쪽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제 워낙 개인적으로 재치가 기본적으로 뛰어나시죠.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네. 저 겸손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해. 네? 좋죠? 이렇게 네, 하면? 예. 솔직하세요. 겸손이라기보다는. 네, 예.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신의 네. 위치, 예. 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위치는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 스펙과 감동 스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 스펙은 아마 구직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동 스펙은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군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서류 부분이 아니라 면접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에 맞는 스펙을 쌓는 것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내용이 이제 기초 역량이라고 해서 베이직입니다. 즉 누구나 갖춰야 될 영역이죠. 취업을 준비한다면 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영어, 학점, 전공 지식, 또 전공 관련 자격증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호감도에 외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질에 보면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성격 또 적성 등이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경쟁력 지수를 평가하는 그런 서류 전형에서- 기준이 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외모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외모는 어떻게 보면은 예. 딱 봐서 잘생기고 이쁘면 감동을 받으니까 네. 감동 스펙이 아닐까라는 궁금해요, 생각도 이거. 들었는데요. 예, 기본 예. 스펙이에요? 감동 스펙이에요? 네, 네. 외모는 물론 그 면접에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자질이나 역량을 모두 앞지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지 아니면 외모 훌륭한 사람을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외모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외모를 중요시하는 기업이라면 외모가 오히려 감동 스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군,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만 어떤 스펙이 감동이고 기본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직군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외모가 어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가 감동 스펙이에요. 우리 감동을 그럴 수 주지 못하면.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감동인지 기본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다 보고 있어요? 어머. 감동 줘요? 아우, 어때요? 감동이 여보세요? 너무 오네요. 감동. 네. 네, 감동 스펙입니다. 그래요? 네. 입술은 떨리고 있는데? 아, 이게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감동만 주면 되는 거지, 뭐. 안 예. 돼. 성격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꾸 강요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감동.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카카오톡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26세가 된 서울 소재 중위권 인문대 전문대. 3학년입니다. 네, 인문대 죄송합니다. 3학년생입니다. 내년에 4학년 네. 아무 경력 없이 28세 취업 가능할까요? 아, 네. 네. 어떨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쟁력 네, 지수. 28세. 이거는 근데 예, 28세 우리 취업할 수 있네 이렇게 물어본 거는 그건 네. 정말 점쟁이도 모를 텐데. 저분은 네. 그거보다는 저한테 시집 올 수 있는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어떤 네. 또 질문들이 취업 경쟁력 지수 어렵네요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조금 설명 아니, 들으면서도 질문을 하시려니까 어려워요. 예. 네, 어렵다고는 하셨습니다. 근데 예,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 오빠, 상은 언니 덕분에 올해는 취업 성공할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파트너 잘 만나. 취업 뭐 이런 경쟁력 지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나요? 그래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은 좀 답변해 예,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경쟁력 지수는 자기 중심의 어떤 스펙 평가가 아니고요.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에 대한 자신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해를 했을 때 어떤 항목들이 스펙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스펙에 대한 자신의 점수가 나왔을 때 자신이 서류 전형에서 또 면접 전형에서 합격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에만 학점에만 올인했던 어떤 취업 준비를 기업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감동 스펙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업 경쟁력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미 짚어봤고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때 정말 취업하기 어려워서 맞아요. 이제는 스펙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그걸 뽐낼 수 있는 지수까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알아본 이 취업 경쟁력 지수에 대해서 정리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우선 대표님 이야기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그 취업 경쟁력 지수는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묻지 마시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에 올인하거나 동아리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직군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서 요구되는 스펙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에 맞는 올바른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말이 있듯이 예, 그러한 그렇죠.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네, 장 실장님도. 실장님요? 네, 한 말씀 요즘 취업이 갈수록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경쟁도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방금 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기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기업이 없으면 자기소개서의 의미나 또 면접 준비에 대한 그런 준비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진로 선택이나 그리고 스펙 평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때문에 감동 많이 받으시네요. 네, 감동 스펙입니다. 감동, 예. 네. 떨리죠. 네, 오늘 감독 스펙 예. 점수 많이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자, 새해부터는 여러분들 취업 경쟁력 지수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형정 대표, 오른쪽 네. 서비스평가원의 장야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